네,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와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과 유럽 재정 건전성 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는 어떤 대책과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까? 이제 연말이 다가올수록 내년도 경기에 대한 전망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잠재 성장률이 2% 선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전망들이 많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역시 평균 3% 전후의 그런 성장률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재정 건전성의 확보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서 향후 경제 성장을 지지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향후 경기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유럽 경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기저효과 이상의 그런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GDP 성장률 나타나고 있듯이 유로존 전분기로나 전년 동기로나 2분기 연속 역성장세를 기록을 하면서 일단 더블딥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점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로존의 소비와 총투자, 고정투자 등 민간 부분의 둔화세가 현재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은행권의 민간 대출 성향 축소를 고려한다면은 앞으로도 민간 부분의 회복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유로존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유럽 은행권 부실 자산이 증가했고요. 또 이러한 유럽 은행권 부실 증가가 민간 대출을 다시 축소시키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존의 가계 소비가 또 소득과 더불어서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은행권 가계 대출의 보수적인 성향은 향후 민간 수요 회복을 더욱 지연시키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간 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유로존의 정부 지출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유로존 경기에 복합적으로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가계 대출을, 실제로 유럽의 GDP 성장률에 대한 정부 지출 기여도를 보게 되면은, 지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4분기에 0.5%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피그스를 중심으로 한 재정위기가 부각되면서 재정지출 감소와 함께 지난 2010년 4분기에 0.1%포인트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 4분기에도 유럽의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 지출 기여도는 0%포인트로 여전히 정부 부분의 역할 축소가 지속되고 있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유럽 지역의 정부 부채와 재정 수지 적자가 기준보다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내년을 포함해서 장기간 유럽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확대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 재정 건전성 확보 그리고 경제 성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랄지 지출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증시나 경제에 영향은 어떻게 미치게 될까요? 예, 계속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재정 절벽 이슈로 인해서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일단 상당히 좀 어려운 형국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재정 절벽의 그런 현실화에 대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기본적인 협상안이 일단은 마련이 되었고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 절벽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임시 예산안법의 유효기한인 내년 1, 4분기까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재정 절벽의 그런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은 되지만은 정부 부채 한도가 임박한 점에서 경제 성장에 대한 정부의 미국 정부의 역할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점,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재정 긴축과 관련해서 미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명약관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부의 역할 축소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이라는 사실은 지난 1997년 이후 미국의 GDP 갭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구간에서는 GDP에 대한 정부 지출 기여율이 GDP 갭률이 플러스로 나타낸 구간보다 더 크게 나타난 점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 GDP 갭률이 마이너스 5.9% 수준입니다. 이로써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재정절벽 문제로 정부 지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미국 경기에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지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해서 정부 역할은 분명히 축소가 되더라도 주택 경기 회복이라든지 민간 고용 부분의 그 꾸준한 회복세, 이런 부분들은 가계 소비의 증가를 이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 성장세는 지속 가능하다는 판단 여전히 유효하고요. 이러한 부분이 정부 지출 축소가 불가피한 유럽과 분명한 대비를 이루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측면에서도 주택 투자 확장 지속이라든지 더불어서 내년 상반기에 재정절벽 이슈가 지나간다면은 기업들의 투자 활동도 어느 정도 강한 반등세를 나타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경제는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민간 주도의 완만한 경제 성장을 이어가면서 내년에도 역시 글로벌 경제와 증시의 안정판이 되어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유럽과 미국 이 재정과 관련된 정부 지출과 역할 그리고 앞으로 재정 절벽 이슈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